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포커스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요즘 전염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요. 사실 지난 1997년에 조류 독감이 처음 유행한 이후로 이렇게 새로운 전염병과 싸우는 것은 좀 인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ICT 기술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염병과 싸우는 ICT 기술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감염성 질병과 싸우는데 ICT 기술이 도움이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 작업에 사용된 게 다 컴퓨터니까 뭐 큰 의미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IC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첫 번째는 이제 발병이나 아니면 이제 진행 상황을 예측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용도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직접 치료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좀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로 전염병 발생 예측을 하는 건가요? 몇 달 전 미국 그 코넬 대학 연구팀이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좀비들이 좀 넘쳐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이것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일단 연구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으로 도망을 가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죠? 실은 이 연구를 위해서 사용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제로 전염병 전파 연구에 사용되는 그런 모델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일종의 그 좀비로 가정을 하고요. 실제로 전염병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에 대해 연구를 한 거죠. 이렇게 전염병의 등장과 확산 과정을 예측하는 작업이 가장 많이 쓰이는 IT 기술입니다. 네, 이런 예측 작업이 실제 전염병 예측 구축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가축 방역에는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AI, 그러니까 그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 이후로요, 만들어진 시스템인데요. 국가 동물 방역 통합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작년에 만들어 놓고 아직 좀 검증이 다 끝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루빨리 좀 보완을 거쳐서 제대로 쓰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작년 한 해 맹위를 떨쳤던 이 에볼라 사태 때도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예측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까지 감염자 수가 한 수십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좀 암울한 예상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정도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예상이 틀린 게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이 보통 컴퓨터로 할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슈퍼컴퓨터를 쓸 텐데 왜 이렇게 모델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동물과 달리 이제 사람이 사는 세상을 좀 생각해야 될 변수가 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이런 예측이 나오기 전까지 에볼라 피해 국가에 대한 좀 국제적인 지원이 굉장히 미흡한 그런 상태였고요. 또 아프리카의 전통 문화가 과연 변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나 또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환자 수 이런 것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장 비관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런 예측을 내놓고 나서야 예측 결과에 놀란 선진국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에볼라 사태에 대한 개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내놨기 때문에 예측 결과가 틀려버린 그런 경우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우는 약간 틀렸지만 실제로 좀 예측을 잘 하는 그래서 유명해진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독감 트렌드가 바로 이 예측 서비스에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 독감과 관련된 주제를 검색한 수를 파악을 해가지고요, 실제 독감 유행 수준을 이제 파악하는 지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독감에 걸린 사람 숫자와 구글 독감 트렌드에서 예상한 독감 이 환자 숫자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좀 많이 놀라게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전염병들을 빠르게 예측하고 확인하고 진단하는 그런 기술은 없나요? 있죠. 전염병들, 새로운 질병을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좀 많은 이제 IT 기기들이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흔히 나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불리는 기술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이 보건 의료와 관련된 것들은 임상 실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먼저 보실 것은 미국 테네시 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휴대용 감염성 질환 확인기기입니다. 전염병이나 병원균을 비롯해서 이제 사람과 동물의 어떤 상태를 즉시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인데요. 이 제품에 탑재된 일형 센서 칩에 피를 떨어뜨리면 이 항원 항치자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질병이 걸쳤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인간과 가축의 어떤 결핵 여부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됐는데 실제로 검출률이 굉장히 빠르고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감염성 질환을 진단, 모니터링하는 기술 같은 경우도 계속 개발 중에 있는데요. 예.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몇 년 전에 이 혈액 등에 나노 물질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혈액 성분을 읽어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상용화가 될 경우에는 전염성 질병의 감염 여부를 굉장히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쓰는 의료기기는 뭐 아무리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도 바로 쓰진 못해요.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언제쯤 상용화될 수 있을까요? 상용화는 좀 짧게는 3년 정도 잡고 있지만 길게는 한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미 쓰이고 있는 기기들도 있는데요. 바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자체는 좀 오래된 기기이지만 이게 최근에 IT 기술이랑 결합이 되면서요. 특정 37.5도 이상의 체온을 가진 사람들은 자동 경보를 울리는 이런 형식으로 굉장히 1차 방역 도구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죠. 예. 최근에는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로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집에서 흔히 보이는 이 종이랑 가정용 잉크 프린터로 전염병을 진단하는 그런 키트를 만드는 기술도 개발되었는데요. 네네.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잉크를 이용해서 종이 위에 특정한 패턴을 인쇄를 한 다음에 그 위에 피를 떨어뜨리면 이게 전염병 종류에 따라서 흐름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읽어서 좀 이제 반응 시간 체크해가지고 바로 어떤 질병이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어쨌든 기술은 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시스템에서 좀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가까운 미래 ICT 기술의 발전으로 전염병 예방을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 전염병과 싸우는 ICT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